네, 이제 이어서 신교의 백석정 별곡 들어가 볼게요. 뭐 그 송순의 면왕정가, 신교의 백석정 별곡. 사실 쓰신 분 그리고 제목만 좀 다를 뿐이지 그냥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문제 보기에서도 나오지만 강호 한정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자를 짓고 백석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 자연 속에서 그 한가로이 강호 한정이니까 한가로운 삶을 노래한 그러면서 은자 은거하는 그치 은일 가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난 이 삶에 너무너무 만족해. 뭐 이걸로 이제 마무리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 무지하게 이제 보여줄 거고요. 예찬할 거고요. 감탄할 거고요. 그러면서 난 이 속에 사는 게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속세의 가치는 나 몰라라. 이거다. 딱 그거입니다. 그거이니까 만약에 모르는 단어나 뭐 좀 애매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쪽으로 껴맞추시면 대충 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다가가는 건 고전 문학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제 맛들이고 나면 사실 고전 문학은 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한자 나오고 이럴 때 그냥 짜증나고 이러는 것만 있지 더가 없어. 오히려 어려운 건 현대문학이죠. 도대체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정말 난해한 게 현대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붉은 난간에 기대한 자 원근을 바라보니 원근을 바라본대요. 원근 이런 단어 이제 익숙하시죠? 먼 것, 가까운 것. 그래서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뭐 이거예요. 당연히 바라보고 있으니 보시는 거에 대해서 쭉 열거해 주시겠죠. 그쵸? 그리고 화자가 있는 곳은 어디다? 붉은 난간이래요. 이 붉은 난간은 아마도 백석정, 발음도 백석정 뭐 주변이거나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시각적인 붉은색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곳에 앉아서 가까운 곳, 먼 곳을 바라보니 일단 처음에 보이는 건 달이었나 봐요. 그러면 저녁이든 밤이든 뭐 이러한 시간이겠죠. 그래서 옥계산 그 백석정이 있는 뭐 주변의 산이나 산 이름이 옥계산인가 봐. 그래서 옥계산에 떠 있는 밝은 달은 은촉이 되어 있고 달이 은촉이 되었대요. 은촉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실버 촛불인 거야. 그런데 이걸 이제 좀 의역해서 풀이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은이라고 하는 것이 실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다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아름답게 비치고 있는 촛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결국 달이 굉장히 아름답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빛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치? 은촉은 은유가 되겠죠. 결국 보조관념이죠. 달빛을 빗댄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은촉이 되어 있고 그럼 여기에서는 붉은색 나오고 여기에서는 은촉이면 노란색보단 흰색 쪽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흰색의 시각적 이미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석봉에 가는 구름 취장이 되었구나. 되었구나. 영탄 아름다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석봉은 돌석자예요. 봉우리고요. 돌로 된 봉우리에 이렇게 껴있는 그 주변에 있는 가는 구름이래요. 그러니까 막 두꺼운 막 먹구름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얇게 펼쳐져 있는 뭐 이런 거겠죠. 그 구름은 취장이 되었구나. 뭐는 되어 있고 뭐는 되었구나. 서로 대꾸로 보시면 되겠고요. 취장, 우리 많이 얘기했던 글자, 저 푸른 치. 그래서 장은 보통 고전에서 이제 요 장이라는 애도 좀 나오는데 휘장, 장막 뭐 이런 식으로 장이 나와요. 이러면 이 장은 이렇게 뭔가가 펼쳐져 있는 거.
뭔가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펼쳐져 있는 거. 요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휘장은 뭐예요? 커튼이잖아요. 시스루 커튼. 그치? 그리고 장막은 일종의 텐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장도 풀을 취해 장이니까 풀은 뭐 커튼? 휘장?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얇게 이렇게 깔려져 있는 구름이니까 뒤에 하늘빛이 조금 이렇게 비춰져 있나 보지. 근데 나는 좀 느낌이 이상한 게 달이 떠 있는데 하늘색이 푸른색으로 보이나 싶으면 구름이 약간 이제 뭐 아름다운 그 푸른빛이 약간 떠 있는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나. 여튼 너무 깊게 생각하면 또 큰일 나니까 여기서는 또 푸른색이. 그래서 지금 계속 시각적으로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있는 곳은 붉은색, 그리고 흰색의 달, 그리고 파란색의 구름, 뭐 이렇고요. 지금 있는 장소는, 화자가 있는 장소는 붉은 난간이죠. 그 문제랑 또 연결시켜 본다라고 하면 붉은 난간에서 쭉 아래로 가보면 돌길로 돌아가니 하면서 다른 곳도 좀 가고 그리고 낚시도 좀 잡으러 가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낙대를 비켜들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시상 전개는 어떻게 된다? 공간 이동에 따라. 그치? 시상 전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하지만 공간의 이동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 느끼고 감탄하고 한 것이 위주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여기까지 봤고요. 또 사탄의 노랫소리 고기 낚는 늙은이요. 화평의 피리소리 두 구절 같이 읽을게요. 소 먹이는 아이로다. 왜 같이 읽을게? 대꾸법이니까 그지? 그래서 사탄, 세이튼, 디몬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뭐 데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가 모래사자예요. 그래서 지금 모래가 쭉 깔려져 있는 그 여울이라는 의미라고 지금 별표에서 나오죠. 여울은 그 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인데 물살이 굉장히 세차게 돌아가는 곳을 여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이 사탄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예전 고전에서 의가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으로 쓰이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이 모래가 쫙 깔려 있는 그러한 물가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지. 그곳에서 들리는 노랫소리는 범인이 누구냐? 고기를 낚는 늙은이요. 나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멀리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니까 이건 누구의 노랫소리지? 하고 보니까 어부가 고기를 낚으면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가한 정서예요. 완전 한정, 그치? 그 자연 속의 한가한 정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평은 화평 이거죠. 평화로운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화로운 피리 소리가 또 어디선가 들리나 봐요. 그 소리의 범인은 소 먹이는 아이로다. 우리 보통 목동이라고 하죠. 목동이 부르는 피리는 목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피리 소리는 소 먹이는 아이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청각의 심상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은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인간이 들려주는 그 자연 속의 어떤 한가로운 정서나 아름다움은 청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분이 진짜 이걸 의도해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때는 또 막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담에 넣는 배는 이렵이 가깝고 또 다른 곳을 보고 있네요. 지담 이것도 지금 연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뭐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맑은 연못 뭐 이러는데 여튼 되게 좋은 연못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못에 떠 있는 배는 연못에 치까짓게 떠 있어봤자 항공모함이 떠 있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는 일렵이 가볍고, 그래서 배는 이렵이 가볍다. 이게 진짜 해석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대충 배가 되게 조그만한가 보다. 한 개의 엽이라는 게 지금
낙엽 할 때의 엽이에요. 그러니까 잎사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 개의 잎사귀만큼이나 가벼워 보이고 뭐 이분의 마음이 가볍다고 느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가한 정서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결에 비친 달이 반공의 무지개로다. 또 이번에는 뭘 봤냐면요. 물결, 그러니까 물의 결을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이제 물결이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옛날에 달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다리가 비추고 있는 거지. 그치? 위에 또 다리가 있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비치고 있는 다리가 반공은 반쯤 허공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공중에 무지개로다. 얘도 은유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다리의 모습이 마치 레인보우 같구나. 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뭐로다 해서 그냥 일반 평서형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뭐뭐로구나, 뭐뭐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영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아이로다 이것도 마찬가지 영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감에 섰는 단풍 금병을 둘러있고 취벽에 늙은 솔은 사시에 푸르렀다. 이것도 서로 대꾸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배감 별거 아닙니다. 흰바위. 흰바위 주변에 서 있는 단풍. 우리가 무조건 단풍 나오면 가을이구나 생각하시는데요. 단풍나무가 가을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는데 단지 가을에 빨개져서 예쁘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단풍이 금병을 둘렀다고 하고 있어요. 금병은 금색으로 된 병풍이야. 그러니까 단풍이 뭐 빨갛게도 되고 노랗게도 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 전체적인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철쭉이 있고 살구꽃이 있고 또 아래로 가면 따오기도 나오고요. 따오기는 겨울과 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뭐 일종의 철새꿀 이런 새라고 하고 그리고 살구꽃, 복숭아꽃 막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절은 지금 내가 볼 때 봄이에요. 봄이니까 여기를 가을로 생각하시면 안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단풍나무가 거기에 있었던 게지. 그랬는데 걔가 달빛에 젖어서 이렇게 금빛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아우라가 친 것처럼 보이고 있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취벽에 늙은 솔은 취 똑같은 거야. 푸른 절벽에 늙은 솔은 노송 오래된 솔은 사계절 내내 푸르구나. 뭐 어떤 자연의 영속성 그러면서 이제 그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또 예찬한 것까지 함께 넣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색깔로 막 이렇게 울긋불긋 예쁜 모습도 예찬하고 있고 거기에 늘 변하지 않는 모습도 예찬하고 있고 그 와중에 껴있는 인간도 하나의 자연물 속에 한계가 되어서 그 아름다움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원근을 바라본 내용들을 쭉 열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석양이 고개에 걸려 만학이 한 비칠 때, 뭐 지금의 그 시간적인 배경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뭐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양이 그러니까 저녁 노을이 고개에 걸려 그러니까 뭐 먼 산 뭐 봉우리 이런 데에 걸려서 만학이 한 비칠 때 만학 하면은 만 개의 날아다니는 학 같잖아요. 근데 이 학이 날아다니는 학이 아니고요. 골짜기 학이에요. 골짜기 학 이런 거는 참 그렇다 별표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고개에 걸려서 만 개의 골짜기가 그러니까 많은 골짜기 산의 모습이 한 빛을 이루고 있어. 한 빛을 이룬다는 건 산이 석양에 이렇게 쏘여져서 붉은 빛을 발하고 있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만학 같은 단어는 외우고 있으시면 좋고요. 근데 얘가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걸림돌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연의 그 전체 모습이 지금 뭐 붉은가 봐.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일 때 이제 화자가 등장하죠.
화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청려장인 거예요. 청려장이 뭐냐? 그 명아주라고 고기 쌈 싸먹을 때 혹시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그 명아주 나무라고 해야 되나? 그 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청려장인 건데요. 청려장은 소박함의 상징이에요. 명아주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 어떤 검소함, 소박함의 상징으로.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분은 어떤 그 안빈낙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얘 하나로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려장을 지팡이를 손에 들고 돌길로 돌아가니 공간이 이동하니 그쵸? 철쭉과 살구꽃은 돌길로 돌아서 가보니까 거기에는 철쭉꽃, 살구꽃 다 핑크핑크 그지? 시각적이고요. 그리고 봄임을 드러내는 소재가 되겠죠. 바람에 흩날리고 와 봄바람 살랑살랑이겠죠. 둔덕 위의 버들가지 거기에다가 초록색 빠지면 안 되죠. 버들가지 나오면 무조건 얘도 봄입니다. 버들가지가 냇가에 푸르렀다 푸르렀다 영탄이다 색채 시각적이다 나오고요. 일흥을 못 이겨 내가라고 하는 이 주체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내가 일흥을 못 이겨 한 개의 흥이 아니고 막 일어나는 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흥취를 내가 못 이겨서 나도 좀 여기 한번 껴볼까 이런 마음으로 낚싯대를 비껴들고 옛날 분들은 직선으로 드시는 분 아무도 없죠. 다들 비스듬히 들죠. 그게 이 비스듬히 든다는 그 느낌이 긴장하지 않았다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들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껴들고 이끼 낀 돌에 앉아 벽담을 굽어보니 이끼 낀 돌에 앉아서 이제 낚시를 하려고 아래에 벽 생각나죠? 벽해 푸른 바다 벽담 푸른 연못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벽담을 굽어보니 참 이상하게 푸른색 여러 가지로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푸른색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여튼 굽어보니 고기를 잡으려고 은린 옥척 참 이런 말 아시나 모르겠네요. 일단 생선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린이 비늘이야. 그래서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은으로 또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비늘을 가진 아주 싱싱한 물고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물고기는 경면의 경이 경대, 거울인 거야.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이제 흐르는 게 이제 너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니까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거울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은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가에 뛰노는 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뛰노는 고 영탄적이죠. 영탄적이고 뭐 어떻게 겨울 뭐지? 그 물가에서 저렇게도 싱싱하게 뛰어놀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서리적. 그래서 감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시키면 되고요. 낚싯줄에 오른 고기, 낚싯줄에 고기가 왜 올랐겠어요? 잡았겠지, 그치? 그래서 낚싯줄로 잡은 고기 난간 위에 올려두고 일단 넌 잡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회를 쳐서 드시네요. 요즘 같으면 되게 비쌀 텐데 이때에는 이 회를 쳐 먹는 거 자체가 내가 잡아서 내가 해 먹는 거잖아요. 돈이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소박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늘을 긁어내어 넓은 돌에 회 쳐놓고 일단 첫 번째 안주 인 거죠. 그리고 연잎에 빚은 술은 연잎으로 술을 빚었어. 그럼 이 술도 굉장히 비싼 술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술도 지금 이제 내가 술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고기와 술 어떤 흥취를 일으키는 소재가 되면서 얘도 소박함을 드러내는 소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펜이 또 안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아이패드를 바꿔야 될 때가 온 듯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아이에게 지게 하니 아이에게 양반인 거예요. 아이는 뭐 진짜 뭐 꼬맹이 뭐 이런 거보다 이제 옆에 두고 일하는 이제 노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가 좀 지지, 그치?
그 술까지 갖고 와서 표주박에, 표주박도 느낌 아시죠? 오, 소박함을 넘어서서 검소함, 어떤 가난함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술, 왜 술만 이렇게 안 쳐줘? 표주박. 이 모든 것은 지금 안빈낙도.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이제 우리 박주산채라는 말도 아시죠? 굉장히 이제 좀 싼 술에 그리고 좀 별거 아닌 안주들 뭐 이런 거 혹은 단사표음 이런 것이 생각나는 검소한 술차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술과 고기로 그 내가 직접 잡은 물고기로 이제 좀 드셨죠. 반취하여 완전히 이제 완치는 아니고 어느 정도 기분 좋게 취하여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누웠으니 그냥 자연에 누운 것 같아요. 그랬으니 세상에 바랄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공명을 다 잊으니 부귀인들 부러우랴. 서리법으로 자신의 생각 강조하고 있고요. 속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공명, 출세하고 잘 나가고 뭐 이러한 것을 나는 다 잊었어. 다 잊었으니 뭐 공명하고 같은 속세에서의 가치인 부귀가 내가 부럽겠어? 하나도 안 부러워. 이게 내 세상이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연인이다. 뭐 그런 거 보면 그분들 다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그러면서 홍진의 번잎내야. 이 생에 비웃지 마오. 이 표현 정말 더럽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홍진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붉은 먼지예요. 붉은 홍자의 먼지 진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의역해서 뭐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붉은 먼지는 이 자연에서 맑은 곳에서 있을 먼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진 이꼴 속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홍진에 있는 속세에 있는 산은 번잎내야 또 부르고 있네요. 도누법 쓰이고 있고요. 불특정 다수이고요. 그러면서 속세에 사는 사람이어야 되죠. 자연에 사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자연에 살지 않고 나와 다른 속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고 비웃지 말아라. 뭐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마오 되어 있죠. 그건 어, 자신감, 자부심이 뿜뿜하기 때문이야. 난 니들보다 훨씬 더 나아. 이런 식인 거지.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신이 한가하여 고요하게 거니니 그러면서 나의 몸이 한가해서 여기서의 한가는 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강호한 정, 한가한 정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조급함도 없고 막 쓸데없이 막 잡념도 안 생기고 이러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연 속을 거닐고 있으니 화평한 풍미를 누가 아니 부러워하리. 또 서리법이고 남들이 다 나의 삶을 부러워할 것이다. 라는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건데 화평한 풍미? 화평은 아까도 나왔었죠. 피리소리. 그러니까 평화로운 풍미? 풍미는 삶의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존맛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너무너무 이 좋은 맛을 좋은 재미를 존잼을 누가 안 부러워하겠어. 정말 나의 삶이 최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어떤 풍류 까지 이제 더해서 악기까지 등장을 하네요. 삼척오동 검은고를 3척짜리 1척이 한 33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3척이면 거의 1m 정도 되는 오동나무로 만든 검은고를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연주도 하실 줄 아시나 봐요. 유수와 고산을 이렇게 되는 거야. 흐르는 물과 높은 산을 다시 말해서 자연을 이렇게 되는 거지. 자연을 줄줄이는 한 번 하고 또 하고 계속 연달아서 희롱하며 희롱한다는 게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고 남을 놀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 말 뜻에는요. 희롱한다는 게 악기를 굉장히 좀 그 능숙하게 다루는 것을 희롱한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검은고를 희롱한다
라고 하면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줄줄이 희롱하며 거기에다가 플러스 맑은 노래 불러내요. 맑은 노래를 불러내요. 묘한 곡조를 화답하니. 노래까지 부르셨다는 거겠죠. 누가 또 따로 부를 사람이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맑은 노래까지 여기에 이제 가세를 해서 아주 묘한 이제 서로 이제 앙상블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니 청각적인 것은 거의 인간이 다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지? 시각적인 것은 여기까지도 다 이제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고 거기에 소리가 더해진다면 인간이 내는 소리 위주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소리, 신선이 논이는 듯 그 묘한 곡조가 막 이렇게 공중에 막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흐르는 거지, 물결처럼. 그래서 그렇게 공중에 떠 있는 소리가 마치 신선이 논이는 듯, 그쵸? 이게 안 나오면 서운하죠. 신선 마인드, 도교사상 탈속적인, 그치? 뭐 자신이 신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셔도 크게 틀림은 아닐 듯 합니다. 여튼 옛날 분들 신선 엄청 좋아하셨어요. 뭐뭐 하는 듯 지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신산 어디인가 무릉도원 여기로다. 그쵸? 이 표현이 또 빠지면 또 서운하죠. 무릉도원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치? 다 무릉도원이 여기래. 그래서 무릉도원에 비견할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상향이 바로 내가 있는 이 백석정 주변이다. 이건데 삼신산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 사친가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죠.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중국의 3대 레전드산. 그치? 그거를 합해서 삼신산이라고 해. 제가 그때 그랬었는데 제 수업 안 들으셨으면 모르시죠. 그죠? 그래서 그곳이 어디겠어?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 삼신산과 다를 바가 없어. 문답하고 있어요. 자문자답. 어디야? 라고 묻고 여기야? 라고 대답하고 있죠. 살구꽃과 복숭아꽃은 핑크핑크 또 나왔네요. 봄의 향기 나고 있고요. 양기슬개, 양쪽 기슬개, 이쪽 기슬, 저쪽 기슬개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요즘 우리는 그 연산홍 많이 피어 있던데, 그치? 낙하와 외로운 따오기는, 살구 핑크, 복숭아 핑크, 낙하는, 악뮤의 낙하가 아니고, 웃기지도 않지, 그치? 낙하는 떨어지는 노을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 쫙 깔려 있는 막 높게 있는 노을이 아니라 그 약간 땅거미라고 하죠. 땅거미 이렇게 쫙 깔려 있는 노을. 그러니까 얘도 핑크 쪽이지, 그지? 그래서 핑크와 외로운 따오기. 따오기는 회색도 있고 흰색도 있지만 여기는 흰색이겠죠, 그죠? 왜 따오기를 외롭다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가한 정서를 보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뭐 어떤 슬픔을 얘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외로운 따오기 이것도 의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여튼 뭐 자기가 또 외로운 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땐. 그치? 그래서 노을과 떨어지는 노을 뭐 혹은 땅거미와 따오기는 조모에 조는 아침 조자고요. 모는 저녁 모자예요. 아침 저녁으로 제비하다. 제비하다는 얘가 제비가 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의미 뒤에 나오죠. 이렇게 나란히 난다. 뭐 이건데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노을이 어떻게 조에 아침에 같이 날지? 그냥 대충 생각합시다. 그냥 자연의 모습이 서로 핑크와 백색이 뭐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이쯤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뭐 얘는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네요. 따오기는. 그쵸?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세한 정자 속의 매학으로 벗을 삼아. 정자 속에 있는 건 나겠죠. 그래서 정자 안에서 지내면서 나의 친구는 매화와 학. 다들 뭐 지조와 고고함을 상징하는 자연물들이죠. 여튼 벗이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고고한 자연물들이 친구가 된대요. 그들과 벗을 삼아서 이 소세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청소한다, 깨끗이 한다 이런 쪽의 내용도 되고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멋있게 맑고 시원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맑고 시원한 내 백석정
안에서 나는 매화나 학과 더불어 벗이 되어서 그런 어떤 고고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서 이 삶은 연하의 병이 들어 100년을 지내오니 100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삶을 보통 우리가 100년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내 평생을 여기에서 지낼 것이니 지내오니 이거죠. 근데 연하의 병이 뭐야? 연하가 좋긴 하죠. 그 연하가 아니고 나 오늘 왜 이렇게 헛소리 많이 해? 이하와 이하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노을이에요. 또 체크가 안 되네. 그래서 노을이고 연은 연기야. 그러니까 연기라고 얘기하면 조금 안 멋있잖아. 안개입니다. 그래서 안개와 노을. 안개와 노을은 자연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유법이 쓰였고요. 자연의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자연의 병이 들었다는 건 자연이 시들시들하다가 아니라 내가 자연 때문에 상사병이 들었다.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흔히 연하고질, 흔히가 아니라 어쩌다가 그런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연하고질 하면 연하에 고질병이 들었다. 자연에 사랑하는 마음이 난치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연하고질, 천석고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은 사자성어 묻는 문제는 거의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연하의 병이 들어 100년을 이렇게 지낼 것이니 평생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것이니 있으나 없으나 세사도 나 몰라라 나 몰라라 영탄으로 끝나네요. 있으나 없으나 뭐 있으나 없으나는 뭐 물질적인 걸 얘기하겠죠. 이 세상에 뭐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런 건 상관없고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일들은 난 몰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거죠. 약간 그 속세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 보여주면서 약간 단절된 그러면서도 약간 좀 고립된 것도 있죠. 자기 스스로 왕따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튼 자연 속 삶에 빠져서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고고하게 이렇게 살다가 나 죽을래라고 하는 신규의 백석정 별곡이었습니다. 어려웠습니까? 다 똑같죠? 정말 또 똑같네. 이런 생각 하셨죠? 맞죠? 이제 중간고사가 머지 않았네요. 이미 끝나신 분들은 아직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게시판에도 올렸지만 글을 올렸지만 제가 올리는 이 내용 말고도 좀 더 궁금한 다른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